외대부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23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학교 시험 중 가장 특이할 수 있는 점, 또 하나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전체 정리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시험 이후에 항상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저희 본교재 주간지 테스트 직보를 기준으로 이런 시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함께 참여하시는 분은 이제 물리 한근호 선생님, 그리고 지구과학의 김동희 선생님, 그리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계시는 장은하 선생님, 김노쿤 선생님, 김강현 선생님이 계신다. 그리고 기타 조교 선생님 대략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가 외대부고 통합과학 시험 분석에 참여하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시험 대비에 앞서 항상 학교 필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신을 수능처럼 이제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핸드북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무엇보다 전년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학교의 이제 진도를 넘어서 2학기 넘어가서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수업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클리닉이나 혹은 개인 피드백, 그리고 칭찬 및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또 하나, 시험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영상 전달해 드리고 있고, 앱스트랙을 통해서 주차별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제가 출제할 거다라는 걸 미리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방향성을 갖는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주차별로 저희 성적 결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방학 기간에도 여튼 이제 성적에 대한 이제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나름 이제 이번 방학 모인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 하는 상황이라 사실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이제 주차별로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학부모님들께 전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시험시 주의 사항이나 혹은 기출 유형에 대해서 예상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찍는다고 하죠. 이런 문제들 정리하고 있고, 학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어떤 개념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제풀이 영상까지 함께 전달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가 이제 한 시험 대비 때 이제 학생별로 오답을 확인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략 13번부터 한 15번까지가 가장 많이 틀렸고, 앞쪽에 있는 이 파란색이 결국 우리 전체 학생들에 해당되는데, 그 학생들의 이제 전체 가장 많은 오답률, 그리고 이번 시험의 오답률, 그리고 각 학생별로 이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틀렸는지를 체크 점검하려고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하여 23년 1학기 중간고사 저희 이제 적중률은 대략 96.7%,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91%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외대부고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 대한 이제 시험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간 기말고사 이제 전체 문항수가 다소 달라진 점이 인상적이고, 특히 기말고사로 가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모식도와 그림을 활용한 문제들로 되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영역도 우리 중간고사의 경우엔 이전보다 시험 범위가 굉장히 줄었었고, 반면에 기말고사에는 이제 훨씬 더 많아졌다. 그리고 전체의 밸런스 자체가 나름 화학에 조금 더 포커싱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중간고사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반면에 기말고사는 그에 반해 이제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서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각각의 시험 분석 내용에 해당됩니다. 우리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그림이나 그래프, 모식도를 활용한 자료 분석, 즉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 대다수 출제되었고, 특히 보기에 이제 선지를 바꿈으로써 실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반면에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물리는 사실 계산 문항이 많지 않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행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이렇게 내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물리는 계산 문항이 확실히 적고, 반면에 화학의 계산과 이제 자료 해석이 되게 중점이 된다. 특히 생명지구과학에 대한 이제 수능형 자료 해석이 매우 중요한 편이며, 무엇보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모식도, 그림,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시험 대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시험 문항에 대해서 타임 어택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1등급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 필기에 집착해야 된다라는 것. 즉, 우리 학교는 과학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지구과학 파트의 영역인데 보시면 스펙트럼이 이제 메인이 된다라고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영역, 화학의 경우에는 결국 전기 전도성이나 혹은 그들의 이제 전자 배치 모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리의 경우에 계산이 많지 않다. 그래서 철저히 개념 위주로 정확히 정리하고 그들이 어떤 사례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혹은 파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문항 중에서 이제 나름 눈에 띄는 문항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왼쪽은 우리 학교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두 칸의 경우에는 저희 본 교재나 혹은 주간지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능형 문제에 대한 해석이 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특히 이제 각 보기의 선지가 결국 학교의 필기를 기반으로 이제 변형되고 있다라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지구과학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흑체 복사와 같이 그렇죠? 이런 문제를 출제하곤 한다라는 점 인상적이다. 또 하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중간고사에서 스펙트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사실 1등급을 받긴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해당 요소는 물화생지 전 영역에 사용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 모식도를 분석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각 시간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뭐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단어를 맞추는데 포커싱 되인다면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그 흐름이나 그 맥락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이제 화학 파트도 이제 화원의 이제 기본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한 명확한 인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실험적 이제 해석 혹은 능력이 가장 관건이 되고, 저 역시 이 파트에 대해서 이번 특강 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가장 23년에 중간고사 중에 인상적이었던 문제죠. 흔히 학부모님 상담하시면 이제 벚꽃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시를 통해서 중력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개념,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학교 선생님도 역시 이렇게 되게 많이 문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대부 26번에 해당됩니다. 실험적 증명에 해당되는 거죠. 고로 우리 학교 1학기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각 소단에 나와 있는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나 혹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상적으로 보이는 건 아무래도 그렇죠. 각각의 상호작용이나 혹은 폴리펩타이드나 이제 아미노산의 결합 과정이 인상적이다. 우리 학교는 2학기로 넘어가면서 나름 이제 영역이 굉장히 많이 파생되고, 특히 대학 이제 수준까지의 이제 내용을 배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나름 제가 되게 강조했던 부분은 학교 수업을 철저히 따라가되, 단 시험의 요소와 시험의 요소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초전도체나 혹은 운동량, 충격량이 나름 강세이고, 이들 역시 뭐 다른 단원에 비해서 사실 어렵지 않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화학은 사실 이게 초토화된 문제죠. 전체 문항의 구성이나 혹은 각 문항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23년 1학기 기말고사가 사실 외대국어 전체 화학 영역 중에 가장 커다란 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고, 중화 반응이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고, 전체 문항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타임 어택형 문제로 도배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말고사 4번에 해당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탈수축합 반응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의 이제 각각의 상호작용이나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결과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또 하나, 뭐 놓치지 않고 출제되는 요소인데, 생투에 관련되는 샤가프 법칙이 많이 출제되었고, 그와 관련되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그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 보시면 이제 각 자료 해석이 되게 이제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원시대기의 생성이나 그를 통해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 즉 저는 이 단원에 대해서 1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집중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혹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 소단원에 대한 집중이 매우 필요하다. 물론 뭐 강남 3구 모든 학교 기출을 분석했고, 그리고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자사고 계열 이제 시험 문항을 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내용이 이렇게 응용이 되었을 경우 사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바탕으로 그들의 자료 해석이 메인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뭐 모의고사 유형이니까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모의고사 유형인데 여튼 이 요소들 자체가 학교 수업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냥 수업을 잘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고 그 수업이 어떠한 포지션인지를 면밀히 따라가는 학원의 수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경우에도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요소 혹은 뭐 나름 공부를 잘하는 이과형 학생들이 생각하는 요소들은 사실 계산으로 되게 많이 집착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실생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문장으로 구성됐을 때 그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가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화학 파트에 대한 요소 정리하겠습니다. 금속의 반응성이죠. 사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요소 중에 하나이고,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이 단원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보시면 각각의 이제 사례인데 그들의 이제 이렇게 분수꼴이나 혹은 할로젠 원소, 또 하나 금속의 반응이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즉, 한 문항 안에 되게 많은 요소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23년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시 가나 다 이렇게 각각 가나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반응 중 인상적인 화학 반응이 단순히 화학 이렇게 반응식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 줄글로 정리되어 있고 그를 정확히 자료 해석할 수 있는, 즉 시간이 부족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 그와 관련된 각각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게 주를 이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금속의 반응성이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에 해당되는 건데, 여튼 올해도 역시 산화환원 혹은 중화반응의 경우에는 금속의 반응성 그리고 그들의 이온수 변화 그리고 전하량의 변화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중화반응은 각각의 비율의 요소 그리고 그 산화환원부터 이어지는 맥락을 추가해서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화원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 통합과학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역시 뭐 기본 루틴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수월히 넘어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죠. 물리에서와 동일하게 각 사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생활에 활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주의 문제로 체크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총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각 본교재 그리고 주간지 마지막 직보자료에 이렇게 적중률을 보았는데 인상적인 건 여기 보이시죠? 31문항에 즉 91%가 적중했다. 34문항 중에 31문항을 맞췄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본 교재의 구성 자체가 수능형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능형으로 이렇게 2학기 넘어가면서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28문항으로 그 다음 이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테이크오버는 시중, 즉 5종 교과서에 있는 출판사 문제집에 해당되는 거죠. 심화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수능형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학기 대비 2학기의 난이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특히 수능형 자료 해석이 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하여 저희 이제 시험 반의 경우에 중간고사 100점 7명 나왔고 95점 이상이 71.2%가 나왔다.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뭐 1등급 92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죠. 그런데 93점 이상이 총 3명이 나와서 여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받게 되는 뭐 이렇게 실적을 얻었고, 특히 2학기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한 명이 100점이었는데 저희 반 학생이었고, 그리고 기말고사의 경우에도 뭐 다수의 100점 학생들이 나와서 나름 학교 이제 뭐 학생들 이야기로는 학교 내신보다 오히려 반 내에서 등급 따는 게 더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24년 시험 대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외대부고는 항상 두 과학에서 일요일 오전 30분만, 즉 한 반만 운영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토1의 경우에는 클리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다시피 수업에 기회를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번 어머니 그 마음처럼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